안녕하세요, 차플레이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에쿠스 신형 모델인데요. 연식은 어느 정도 됐지만 어떤 차를 사시는 게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에쿠스 신형 모델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검색은 수원 중고차 매물로 검색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 등급으로 무사고 기준 차량을 검색을 하면 수원에는 140대 정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렴한 금액부터 차량을 보면 460만원대부터 차량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주행거리가 26만 킬로, 28만 킬로,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한 500만원대 정도 가셔도 주행거리가 다 20만 킬로 이상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금액을 더 올려보면 600만 원대, 700만 원대 이런 금액까지 가도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중고차에서 한 달에 2,000km 보증기간이 있긴 하지만 지금 20만 킬로가 넘으면 성능 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중고차를 구매하셔도 한 달에 2,000km 보장이 불가하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20만 킬로 이런 주행거리가 많아도 저렴한 차량을 찾는다면 저는 금액을 계속 올릴 필요성보다는 아싸리 저렴한 금액대에서 주행거리 상관없이 내부 상태라든지 엔진 소음, 외관 상태, 옵션 차이를 보고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행거리가 우선 20만 킬로가 넘으면 최대한 저렴한 금액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가급적이면 저는 이렇게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들은 고장성이나 이런 게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에 사셔서 타시다가 고장나고 수리비가 자꾸 들어가면 폐차하신다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연식이 좀 된 차량들도 저는 가급적이면 10만 킬로 미만대에 있는 차량들을 좀 찾아드리고 있는데요. 연식보다는 저는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이 저렴하게 구매하셔도 고장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들이 없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10만 킬로 미만대의 차량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10만 킬로 미만대의 차량을 검색을 하면 수원에는 19대 정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렴한 금액부터 차량을 보면 870만 원대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에쿠스 신형 모델을 저렴한 금액부터 차량을 보시다가 만약에 600만원, 700만원대까지 금액이 올라온다면 가급적이면 조금 금액을 높이더라도 10만 킬로 미만대의 차량을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가장 저렴한 870에 9만 1000km, 연식은 2010년 10월 프라임 등급 모델인데요. 등급으로 따지면 프레스티 등급이 옵션이 가장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50만원 정도 차이면 솔직히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920에 99,000km 이 차량부터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그리고 에쿠스 같은 경우는 연식에 따라서 앞에 그릴 부분과 엔진 미션이 바뀐다는 점, 이 부분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연식에 따라 기아봉도 좀 틀려진다는 점,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차의 사고부터 봐드리면 99,000km에 렌트력 없고 사고 교체는 양쪽 휀다, 앞에 지지 판넬, 본네트는 단순 판금 이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엔진까지 먹은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연식이 10년 지난 차량으로는 골격까지만 다치지 않으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 유수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점검자 특이사항에 사이드 멤버 부분 판금, 이 멤버 쪽으로 해서 앞쪽으로 살짝은 사고가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연식이 만약에 짧았으면 지금 이런 사이드 멤버 부분 판금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 차량을 뺄 것 같은데요. 근데 연식이 10년 지난 차량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부 상태 보면 옵션 자체가 프레스 등급은 워낙에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하이패스 룸밀러라든지 전자기판, 스마트키, 내비도 인치가 더 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운데 보면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뒷좌석 커튼이라든지 DIS까지 옵션 자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신형 에쿠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DIS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추가 옵션 금액 차이가 300만원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이 DIS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봤는데요. 지금도 이 부분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옵션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옵션은 메모리 시트라든지 크루즈 컨트롤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전방 감지 센서랑 스마트키, 하이패스 룸밀러, 메모리 시트, 뒷좌석으로도 확인해보면 좋은데 에쿠스 같은 경우는 뒷좌석 후속 모니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뒷좌석도 옵션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면 좋을
좋을 것 같아요. 뒷좌석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 자체는 상당히 많은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살짝 사고는 있긴 하지만 연식이 지금 13년 정도 다 된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이라 가격 대비했을 때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차량은 920만원, 같은 금액에 81,000km, 주행거리가 좀 더 짧아지긴 하는데요. 등급 자체로 따졌을 때는 위의 차량보다는 옵션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조금이라도 주행거리가 짧은 차량들을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차량 한번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8만 km에 렌트력은 있고 펜다나만 단순 교체 있는 차량이네요. 세부 상태는 실린더 블럭 오일팬, 미세 뉴가 찍혀 있긴 하는데요. 지금 중고차에서 한 달에 2,000km 보증 받을 때 예전에는 오일 유수에 대한 보증을 해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능 보험으로 오일 유수 부분도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 뉴가 찍혀 있으면 한 달에 2,000km 내에 오일 유수 부분에 보증이 어렵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유수가 있는 차는 좀 피해드리고 있고요. 다음 매물을 계속 보면 1150에 94,000km, 11년 3월에 12년형 모델인데요. 지금 위에 차들하고 좀 틀려지는 부분이 지금 등록일은 11년 3월이지만 12년형으로 나온 모델은 엔진 자체가 GDI로 바뀌며 미션이 8단 미션으로 바뀐다는 점,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가격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차하고 봤을 때 솔직히 11년식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연식에 대한 큰 의미는 없지만 엔진하고 미션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차량을 한번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사고 내용부터 보면 94,000km에 렌트력 없고 사고 교체 전혀 없는 차량이네요. 세부 상태 보면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펜다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정비 이력, 펜다나 도어 부분이라 큰 이력은 아니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내부 한번 봐드리면 기본적인 스마트키라든지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밀러, 전자계기판,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통풍 시트와 뒷좌석 커튼, 이런 부분은 좀 빠진 것 같고요. 아까 보셨던 DIS 이런 부분도 좀 빠지는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럭셔리 사항이 에쿠스의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 사양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워낙 신차 금액이 높았던 차량이기 때문에 메모리 시트라든지 후방 카메라 이런 부분은 다 기본적으로 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 봤을 때 가격이 좀 올라와서 아쉽긴 한데요. GDI로 엔진이 바뀌고 8단 미션이라는 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지금 연식 대비했을 때는 94,000이면 상당히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옵션은 다소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에쿠스 기본 옵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에서 내용적으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매물은 1170에 95,000km, 위에 차량하고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주행거리도 거의 차이 안 나고 20만원 정도 차이. 아마 위에 차 보시고 시트 상태라든지 내부 상태, 외관 상태가 좀 마음에 안 든다면 그때 비교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차량을 한번 또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동일한 검정색이고요. 사고 내용 보면 95,000km에 렌트력 없고 교체나 사고 없습니다. 세부 상태나 이런 거에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는 다 동일한 옵션일 것 같습니다. DIS라든지 이런 추가 옵션이 없으면 내부 옵션은 다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연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트라든지 이런 거 잘 보시고 지금 위에 차하고 한번 엔진 소리라든지 내부 상태, 외관 상태 이런 거 확인하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썬루프는 들어가 있긴 한데 에쿠스는 썬루프까지 크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위에 차량하고 전반적인 상태를 같이 비교 차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은 1199만원, 주행거리 짧아지고 등급이 올라온 차량인데요. 옵션 자체는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정확히 아실 부분이 위에 차량은 엔진이 GDI 엔진, 밑에 차량은 엔진이 예전 버전이라 지금 금액이 올라왔는데 주행거리가 짧고 등급이 높아져서 이 정도 금액대까지 나가는 것 같아요. 엔진하고 미션 차이가 크게 상관없고 주행거리 짧은 거 봤을 때는 엔진 상태라든지 내부 상태, 옵션 같은 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이고요. 사고부터 보면 62,000km에 렌트력 없고 사고는 양쪽 휀다, 앞에 지지판에 단순 교체는 있긴 하네요. 그래도 엔진까지 먹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엔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후드 탈부착, 본네트 탈부착한 것 같고요. 쿼터 도장 수리, 조수석 쪽으로 뒤엔다 도장 수리, 골격 쪽으로 큰 사고는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차 피해 2번에서 910만원, 금액이 상당히 크긴 한데요. 2번에 900만원이기 때문에 에쿠스는 워낙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보험 처리하면 금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사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부 상태 봐드리면
내부는 전반적으로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깔끔한 상태고요. 내비 인치라든지 DIS 그리고 통풍 시트, 옵션 자체가 워낙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꼭 GDI 엔진의 8단 미션까지 안 보셔도 괜찮으시면 주행거리 짧고 옵션 자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행거리 하나 가지고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금액이 계속 올라와서 다소 아쉽긴 한데 옵션하고 주행거리는 좋긴 하네요. 그 다음 차량은 1270만원에 95,000km GDI 엔진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등급은 프라임 모델입니다. 색상은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이고요. 사고부터 보면 94,000km에 렌트력 없고 지금 양쪽 휀다 판금 이력 있고요. 본네트 교체는 있는 차량이네요. 물교까지 다친 사고는 없고 세부 상태에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미션 프론트 케이스 미세 뉴 오일 유수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은 1390만원에 65,000km 연식은 13년 5월에 14년 모델. 이 차량은 아마 내부 기아봉이나 약간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GDI 엔진과 8단 미션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내용 보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앞에 그릴 같은 경우도 좀 틀려지고 내부 보면 기아봉이 좀 틀려진다는 점 이런 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던 사양 모델이 럭셔리 등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에 따라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이런 게 좀 추가로 들어가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차량보다는 약간의 신형 모델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옵션 자체는 워낙에 많기 때문에 뭐 DIS 이런 부분은 좀 빠졌긴 하지만 기본적인 옵션 사항이 많아서 금액하고 주행거리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연식도 좀 짧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와도 약간 주행거리라든지 연식 이런 거 참고하셔서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차량은 1520에 89,000km 마찬가지로 연식 동일하고요. 주행거리 높아지고 금액은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위에 차량이 제가 지금 사고 여부를 확인을 못 해드렸는데요. 지금 시스템에 좀 에러가 있어서 확인이 안 되는 건지 단순이라고 써 있어서 큰 사고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차가 돌격사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차이가 이렇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터무니없이 주행거리가 더 짧은데도 가격이 많이 싸게 나오진 않거든요. 만약에 앞에 보셨던 차량이 좀 마음에 드시면 이 차량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사고 여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1520에 89,000km 이 차량을 한번 봐드리면 색상은 동일한 검정색 모델이고요. 사고 내용 보면 89,000km에 렌트력 없고 사고 기체는 이 차량도 사이드 스텝 쪽에 판금이 들어가고 뒤엔다 이 부분은 골격 사고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고 이력 아시고 엔진 쪽으로 먹은 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금액이 합당하다고 하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위에 차량이 사고 여부가 정확히 확인을 제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우선 세부 상태 보면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지금 점검자 특이사항에 보험 이력 1회에서 140만원 정도 앞에 보셨던 이 사고 처리하시면서 보험 처리하신 것 같고요. 내부 봐드리면 뭐 시트나 이런 거는 관리를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시트 상태가 많이 나쁘고 이런 거 전혀 없는 것 같고 내부도 깔끔하게 타신 것 같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DIS나 이런 거는 빠졌긴 하지만 뭐 옵션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완전 풀옵션 찾는 거 아니시라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사고 내용은 있긴 하지만 엔진까지 먹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연식이 거의 10년차 옆쪽으로 외관 쪽이라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여기서 지금 고민되는 게 위에 봤던 1390에 65,000km 이 차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 차량이 엔진 쪽에 만약 사고가 있으면 밑에 차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위에 차량이 뭐 엔진을 먹거나 그런 거 없이 밑에 차량과 비슷하게 외관 쪽으로 단순 교체만 있다고 하면 이 차량보다는 위에 차량이 낫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차량은 1599만원에 82,000km 내용은 위에 차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도 사고만 없으면 같은 금액이면 지금 밑에 차가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행거리는 살짝 많아지긴 하는데 뭐 연식이 조금 더 짧아지니까요. 위에 차량보다는 밑에 차량이 더 나을 것 같고요.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동일한 검정색 모델이고요. 사고 내용 보면 88,000km에 렌트력 없고 사고 교체는 비엔다 쪽이 단순 교체 있긴 하네요. 이것도 골격으로 따지긴 하는데 뭐 저는 엔진 쪽으로 먹은 건 아니기 때문에 뒤쪽으로는 기계 장치가 하나도 없어서 이 정도는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세부 상태 보면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커터 도장 수리 뒤엔다 쪽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내 차 피해 8회에서 780 8번에 780이니까요 뭐 큰 이력들은 아닌 것 같아요. 내부 상태는 마찬가지로 좀 깔끔하게 관리 잘한 것 같고요. 시트 상태나 이런 것도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옵션은 모던 사양이라 다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식은 좋은데 지금 뒤엔다
뒤엔더 쪽 단순 교체는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 차를 한번 볼게요. 연식은 방금 봤던 것보다 1년 정도 떨어지긴 하는데 사고 내용을 보면 82,000km에 렌트를 얻고 이 차량이 단순 교체도 없는 차량이네요. 그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부 상태 오일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마찬가지로 지금 점검자 특이사항에 커터 도장 수리, 이 부분은 예전 같은 경우는 뒤엔더 기스나서 도색해도 성능 기록부에 이제 표기 자체가 안 됐던 상황인데, 요즘에는 보험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커터 도장 수리라는 이런 내역이 있으면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사고로 칭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현금으로 뒤엔더를 그냥 도장했다고 하면 사고 이력에서 이런 게 안 나옵니다. 보험 처리나 그런 거 했을 때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특이사항에 적어 놓는데,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내부 상태는 마찬가지로 시트나 이런 거 다 깔끔한 것 같고요. 옵션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 이 차는 이제 썬루프만 좀 추가로 넣은 차량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에 보셨던 차량하고 금액 동일하고요. 주행거리는 이 차량이 살짝 짧아지고 연식은 좀 떨어지지만 사고가 뭐 뒤엔더 교체라든지 이런 사고가 없고 썬루프가 들어간다는 점, 이런 부분 비교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대 중에 같이 비교를 하셔서 아예 엔진 상태라든지 내부적인 상태, 외관 상태 전반적으로 두 대를 같이 비교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차량은 1699만원에 58,000km, 연식 12년 모델인데요. 프라임 등급 자체가 떨어지고요. 주행거리는 좋긴 하지만 저는 여기서 봤을 때는 그냥 위에 8만 km대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금액 100만원 더 비싸지고 지금 기아봉이라든지 이런 게 틀릴 겁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내용 자체가 좀 틀려지기 때문에 주행거리 짧고 뭐 이런 걸 원하시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8만 km대도 이 정도 연식에서는 괜찮게 구매하실 것 같아요. 금액을 굳이 이렇게 올려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은 1770에 97,000km, 13년 2월에 출고된 모델이고요. 등급이 프리미엄 모델. 프리미엄은 등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이고요. 사고 내용은 97,000km에 렌트 이력 없고 오일 뉴스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이것도 큰 이력은 아닌 것 같고요. 내부 한번 봐드리면 기아봉이나 이런 거 신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DIS 들어가 있고, 옵션 자체가 프리미엄 등급이라 상당히 옵션 자체가 좋은 차량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도 인지가 커졌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에서 이제 추가 옵션이 후측방 센서라든지 옵션 자체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차량도 거의 풀옵션 모델에 가까운 차량이기 때문에 앞에 차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이 한 17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97,000km, 위에 차량보다 키로수는 살짝 많아지긴 하지만 연식 대비했을 때는 짧은 주행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옵션을 좀 좋은 거 찾으시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은 1880에 97,000km, 15년 모델인데요. 이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에 차량에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굳이 15년까지 올려서 주행거리 더 많아지고 옵션 자체가 더 좋으면 모를까 굳이 이렇게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차량은 1920에 81,000km, 13년 모델의 프리미엄.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색상이 별로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 차량 검정색 이걸 볼 것 같아요. 금액도 굳이 더 주고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차량도 1999만원에 76,000km. 색상들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연식 대비했을 때 76,000km, 상당히 주행거리 짧고 좋긴 하지만 금액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은 금액대에 나와 있으면 색상을 떠나서 주행거리 때문에 좀 권해드렸겠지만,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위에 차량들 다 보셨는데 상태라든지 마음에 안 든다, 그럴 때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90, 이제 2천만원대가 넘어가는데요. 왜냐면 500 프레스티지와 500 리무진 모델, 380 리무진 모델, 등급 자체가 가장 높고 옵션 자체가 완전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금액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500 매물은 매물 자체가 진짜 희귀한 매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찾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봐드릴게요. 주행거리는 8만 km에 13년 모델, 이제 프레스 등급인데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사고 내용부터 보면 79,000km에 렌트력 없고, 사고 교체는 전혀 없는 차량이네요. 올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정원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 한번 봐드릴 건데요. 이 차량이 완전 풀옵션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전자기판에 뒷좌석에 이제 후속 모니터도 들어가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썬루프라든지 내비도 인치 다 커지고요. DIS, 통풍 시트, 뒷좌석 커튼, 어시스턴트 패키지라든지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완전 풀옵션 모델의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00 모델이 정말 구하기는 힘든 모델인 것 같아요. 은근히 이렇게 찾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달라지고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모델의 500 모델 볼 때는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차량은
1390에 59,000km. 주행거리 이 차량도 상당히 짧으네요. 그리고 500 리무진 모델입니다. 색상은 은색 계열이고요. 사고 내용부터 보면 59,000km에 렌트리 없고 사고 교체는 이 뒤쪽으로 사고가 있는 차량이네요. 그래도 엔진까지 먹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엔진 상태는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오일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 다른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 옵션은 완전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뒷좌석 보시면 이 차량은 4인승 모델에 뒷좌석 후속 모니터까지 해서 완전 풀옵션 모델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어란두비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빠지는 옵션 없이 완전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4년 모델에 59,000km 2390. 단지 아쉬운 부분이 뒤쪽으로 사고가 좀 있다는 점, 그리고 색상이 은색이라는 점,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500 리무진 모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모델은 2700cc, 가장 금액이 비싸네요. 88,000km에 아마 380 리무진이라 비싼 것 같아요. 보통 500 같은 경우는 배기량 때문에 구매력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380은 많이들 사시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차 보여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모델이고요. 사고 내용은 88,000km에 렌트력은 있는 차량이네요. 사고 여부는 교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오일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이 쿼터 패널 부분 판금, 트렁크 리드 탈부착, 큰 이력은 아닌 것 같아요. 내부 한번 봐드리면 뒷좌석으로 4인승 VIP 시트에 후속 모니터 들어가 있고 이 차량도 굳이 설명드릴 필요 없이 완전 풀옵션 모델인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사진만 한번 쭉 봐드리면 어라운드뷰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뒷좌석 후속 모니터, 뒷좌석으로도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전동 시트 완전 풀옵션 모델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쿠스 신형 모델을 한번 찾아봐 드렸는데요. 보신 차량 중에 관심 있는 차량이 있으시면 보신 화면에 차량 번호로 해서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보신 차량들은 저희 차플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 홈페이지에 확인이 안 된다 하시면 팔림 매물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